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지식을 습득합니다. 객관적인 데이터, 과학적 사실, 논리적 증명, 그리고 타인의 명쾌한 조언들까지. 우리는 이 아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가장 합리적으로 이끌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우리는 시험 문제를 풀거나 자동차를 운전할 때 지식을 사용하지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교차로, 즉 중대한 관계나 직업, 혹은 실존적 선택의 순간에는 언제나 이성적이고 명제적인 알미 아닌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느낌에 따라 움직입니다. 데이터는 이 사람과의 사업이 성공할 확률이 낮다고 명확히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왠지 모를 직감과 느낌을 믿고 엄청난 돈이 걸린 계약서에 서명합니다. 모든 친구들과 논리적인 분석은 이별이 합리적이며 행복의 길이라고 조언하지만 우리는 이대로는 안 될 것 같다는 깊은 체험적 느낌을 따라 그 사람에게 다시 돌아가거나 심지어 홀로 남겨지는 고통을 선택합니다. 왜 우리는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아는 것이 아닌 불명확하고 주관적인 느끼는 것을 최종적인 진리의 척도로 삼게 되는 걸까요? 마치 냉철한 법정에서 명백한 증거와 논리적 변론을 무시하고 증인의 눈빛에 담긴 진실과 몸짓의 떨림에서 진실을 믿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인간의 이성 중심주의에 대한 근원적인 도전입니다. 머리로는 이 관계가 끝났다는 걸 알지만 내 몸과 마음은 아직 이 사람이 내 삶의 전부라고 느껴. 내 몸이 아는 진실이 더 강력해. 과학적으로는 이 선택이 가장 이득이지만 내 몸이 거부하는 느낌, 속이 메스꺼워지는 그 느낌을 무시할 수가 없어. 그 느낌이 더 진실하다고 믿어. 우리가 아는 것보다 느끼는 것을 믿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아는 것을 구성하는 언어와 명제적 지식은 우리의 근원적인 삶의 형식을 온전히 담아낼 수 없다는 비트겐슈타인의 통찰과 우리의 존재는 언어 이전의 순수한 체험과 지향성을 통해 세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 느낌이 바로 가장 근원적인 존재론적 진실이라는 현상학적 주장의 결합 때문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우리의 느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철학적으로 해독해야 할 심오한 메시지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의 후기 철학은 우리가 안다고 주장할 때 사용하는 언어적 명제와 지식의 한계를 폭로합니다. 모든 명제적 지식은 삶의 형식이라는 거대한 문화적, 실천적 토대 위에 서 있으며 이 토대는 언어로 설명되거나 알려질 수 없는 근원적인 실천적 이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안다고 주장하는 것은 피상적 언어 게임일 뿐이며 그 기저에는 설명 불가능한 실천적 느낌이 깔려 있습니다. 알은 느낌이라는 바위 위에 세워진 집과 같습니다. 여기에 현상학은 이 실천적 느낌의 권위를 존재론적으로 옹호합니다. 현상학의 핵심은 사태 자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즉, 모든 알에 앞서 세계가 우리의 의식에 나타나는 방식, 그 자체인 현상에 주목합니다. 우리의 느낌은 단순히 심리적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이 세계를 향해 지향하는 지향성의 가장 순수한 발현이며 언어와 개념에 의해 가공되지 않은 순수한 체험의 진실입니다. 느낌은 세계와 나의 존재가 맺는 최초의 가장 정직한 대화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느끼는 것을 믿게 되는 이유는 비트겐슈타인적 언어적 알미 도달하지 못하는 삶의 형식의 근원에서 현상학적 순수한 체험이 세계의 본질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이다. 느낌은 언어와 지식의 필터를 거치지 않은 가장 원초적인 진실이며 이는 알의 영역을 초월하는 존재론적 권위를 가집니다. 우리의 느낌은 곧 우리의 존재적 실천의 방향타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게임과 삶의 형식, 논의를 통해 명제적 지식, 즉 아는 것의 한계와 그 기저에 깔린 실천적 이해의 중요성을 탐구할 것입니다. 이어서 현상학의 지향성과 생활세계 개념을 결합하여 느낌이 어떻게 우리의 존재와 세계의 본질을 가장 직접적으로 포착하는 근원적인 체험인지 통찰할 것입니다. 이 두 시대의 지혜를 통합하여 아는 것의 피상성을 넘어 느끼는 것의 근원적인 진실을 수용하고 삶의 진정한 방향을 설정하는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루트비 비트겐슈타인의 후기 철학인 철학적 탐구는 우리가 안다고
주장하는 지식, 즉 언어적 명제가 작동하는 방식을 언어 게임으로 설명합니다. 언어 게임은 특정 규칙과 맥락 속에서만 의미를 가집니다. 지식은 곧 언어적 약속입니다. 우리가 안다고 주장하는 모든 명제, 예컨대 이별이 합리적이다, 주식은 분산 투자해야 한다와 같은 지식은 특정한 합리성의 언어 게임이나 경제학의 언어 게임이라는 규칙 속에서만 의미를 가집니다. 이 얇은 상황과 맥락에 따라 변하며 그 자체로 절대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즉, 아는 것은 우리가 삶에서 마주치는 복잡하고 미묘하며 개인적인 상황을 완전히 포착할 수 없는 피상적인 언어적 틀일 뿐입니다. 이 그림은 알미 절대적이지 않고 특정 게임의 규칙에 의존함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은 하나의 도구이지 삶 자체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을 믿지 못하고 느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은 아는 것이 속한 언어 게임의 규칙이 우리의 근원적인 상황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다는 직감 때문이다. 느낌은 그 언어 게임의 한계를 넘어서는 나의 존재 전체가 던지는 신호입니다. 언어 게임의 규칙은 느낌이라는 원초적인 신호를 담기에 너무 좁고 경직되어 있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은 모든 언어 게임과 명제적 지식의 토대에 삶의 형식이 깔려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언어화되거나 명제화되기 이전에 공동체가 공유하는 근원적인 실천, 본능, 반응의 총체입니다. 이는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기반입니다. 삶의 형식은 우리가 왜 특정한 행동을 하거나 왜 특정한 방식으로 반응하는지에 대해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그저 그렇게 행동할 뿐인 실천적 근거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타인의 고통을 보고 얼굴을 찡그리거나 불확실한 상황에서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언어로 학습한 알미 아니라 인간의 삶의 형식에 내재된 근원적인 반응입니다. 이 삶의 형식은 느낌의 근원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은 나의 논증은 설득이 아니라 삶의 형식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느끼는 것을 믿는 이유는 느낌이 바로 이 언어 이전에 설명 불가능한 삶의 형식의 목소리이기 때문이다. 명제적 지식은 이 근원적인 토대를 담아낼 수 없습니다. 느낌은 우리의 존재가 이 삶의 형식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촉구하는 가장 권위 있는 실천적 지침입니다. 즉, 느낌은 알미 닿지 못하는 근원적인 진실이며 우리의 실천적 생존을 위한 최고의 가이드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의 확실성에 관하여에서 그는 모든 알은 결국 근거 없는 믿음과 행동 양식 위에 서 있음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진실임을 안다고 주장할 때 그 알은 최종적으로는 그냥 그렇게 행동하는 우리의 실천적 방식에 근거합니다.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의심할 여지 없이 받아들이는 느낌에 불과합니다. 예컨대 우리가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안다고 할 때 실제로 우리가 모든 근거를 검증한 것은 아니며 그것이 진실이라는 믿음과 우리의 실천 양식에 깊이 뿌리내린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알은 그 자체로 절대적 권위를 가지지 못하며 그 근원인 느낌의 권위에 종속됩니다. 느낌은 이 실천적 근거를 우리의 의식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아는 것이 흔들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근원적인 실천적 느낌으로 돌아가 우리의 존재가 진정으로 따라야 할 방향을 포착하려 합니다. 느낌은 나의 존재가 던지는 경고이자 방향 제시입니다. 에드문트 후설로 대표되는 현상학은 사태 자체로라는 모토 아래 언어와 개념, 이론적 선입견에 가려진 세계가 의식에 나타나는 방식 그 자체를 탐구합니다. 이는 우리가 느끼는 것의 권위를 존재론적으로 옹호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현상학은 모든 알을 잠시 괄호치고 순수한 체험으로 돌아가자고 요구합니다. 현상학은 의식이 항상 무엇인가를 향하고 있는 지향성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느낌은 이 지향성의 가장 순수하고 직접적인 발현입니다. 예를 들어, 불안하다는 느낌은 단순히 내 안의 감정이 아니라 나의 의식이 위험한 세계를 향해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존재론적 데이터입니다. 이 그림은 느낌이 주관적인 감상이 아니라 세계와의 직접적인 관계임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느끼는 것을 믿는 이유는
느낌이 언어의 필터를 거치지 않은 지향성의 가장 순수한 진실이기 때문이다. 알은 한 다리 건넌 해석이지만 느낌은 세계와 나의 존재가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체험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거부감이나 끌림은 나의 이성이 수집하지 못한 세계의 복잡한 진실을 나의 존재가 직접 읽어낸 결과인 것입니다. 메를로 퐁티의 현상학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고 지식이나 이론이 형성되는 토대가 되는 생활 세계에 주목합니다. 이 생활 세계는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알미 아닌 몸과 감각, 그리고 느낌이 지배하는 체험의 영역입니다. 과학적 지식은 이 생활 세계 위에 구축된 추상적인 이론적 구성물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론을 배우기 전에 이미 걸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슬픔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기에 처했을 때, 이 추상적인 지식 대신 몸과 감각이 기억하고 느끼는 생활 세계적 이해를 따르게 됩니다. 비트겐슈타인적으로 말하면 이는 삶의 형식에 내재된 실천적 이해입니다. 느낌은 생활 세계 속에서 나의 존재가 살아남고 의미를 획득하며 타인과 연결될 수 있는 최적의 실천 방향을 제시하는 안내자입니다. 이 안내는 언어적 알므로는 포착할 수 없는 복잡하고 미묘한 맥락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론적 생존과 행복을 위해 아는 것의 피상성을 넘어 느끼는 것의 안내를 따르게 됩니다. 느낌은 우리의 몸이 수십 년간 세계와 상호작용한 결과입니다. 메를로 퐁티는 인간의 알에 앞서 세계를 이해하고 관계 맺는 근원적인 주체로서의 몸의 주체성을 강조합니다. 몸은 단순히 영혼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세계를 느끼고 경험하고 의미를 구성하는 주체입니다. 우리의 몸은 언어가 생겨나기 이전부터 세계와 소통해 왔습니다. 느낌은 이 몸의 주체성이 세계로부터 수신한 가장 원초적인 지혜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무의식적인 경험과 맥락적 이해가 느낌이라는 형태로 의식에 나타납니다. 직감은 바로 이 몸의 지혜가 순식간에 내린 판단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느끼는 것을 믿는 것은 우리의 몸이 제시하는 수많은 논리적 명제와 지식의 한계를 초월하는 생존적이고 실존적인 이해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느낌은 우리의 존재 전체가 동의하는 진실이며 이성적 알미 도달하기 전에 이미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강력한 지침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의 통찰과 현상학적 사유는 느낌의 근원적 권위를 이성적으로 확립해 줍니다. 아는 것은 비트겐슈타인적 삶의 형식이라는 근원적인 느낌 위에 세워진 피상적 언어 구조물이며 느낌은 현상학적 체험을 통해 세계의 본질과 직접 연결되는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알은 명제적 지식이 아니라 느낌이라는 근원적 체험과 일치하는 실천적 이해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느끼는 것이 충돌할 때 이는 우리의 명제적 지식이 우리의 삶의 형식 또는 순수한 체험을 잘못 해석했거나 담아내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아는 것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의 근거와 한계를 자각하고 그 한계를 넘어서는 느낌의 목소리에 경청하여 알과 느낌을 조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는 느낌을 알의 보조 도구가 아닌 알의 근원적 토대로 인정하는 태도의 전환입니다. 아는 것보다 느끼는 것을 믿는 우리의 실천을 긍정하고 이를 삶의 방향 설정에 통합하는 현실적인 교훈이 필요합니다. 느낌을 즉시 행동으로 옮기기보다는 비트겐슈타인적으로 느낌을 공적인 언어 게임으로 끌어내어 언어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 사업이 성공할 것을 느낀다는 감정을 이 사업의 성공은 비언어적인 사람과의 관계와 나의 본능적인 자신감이라는 언어로는 설명되지 않는 삶의 형식적 요소에 크게 의존한다. 이 느낌을 논리적으로 검토할 근거가 있는가? 는 식으로 명제화하여 느낌의 근거를 알의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선택의 순간, 우리의 느낌을 현상학적으로 환원하여 순수한 상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성적 판단을 잠시 괄호 안에 넣고 이 상황이 나의 의식에 어떻게 나타나는가만을 순수하게 관찰하고 느껴야 합니다. 이 순수한 체험 속에서 우리는 느낌이라는 가장 근원적인 진실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판단 없이 순수하게 느껴야 합니다. 우리가 느낌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이성적 능력보다 나의 근원적인 존재, 즉 나의 몸과 체험이
세계와 맺는 관계의 진실성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느낌은 단순히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가 세계에 던지는 가장 정직하고 원초적인 응답입니다. 이 응답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지식의 미로를 벗어나 삶의 진정한 경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당신이 아는 것보다 느끼는 것을 믿게 되는 이유는 비트겐슈타인의 통찰처럼 아는 것을 구성하는 언어가 우리의 삶의 근원적인 토대, 즉 삶의 형식을 온전히 담아낼 수 없기 때문이었으며, 선상학의 통찰처럼 느낌이 언어와 개념 이전의 세계의 본질과 직접 연결되는 순수한 체험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느낌은 우리의 존재 전체가 던지는 가장 원초적이고 권위 있는 진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느낌은 무시해야 할 주관적 감상이 아니라 알미 도달하지 못하는 영역의 근원적인 지혜입니다. 이제 용기를 내어 느낌을 따르되 그 느낌을 알미의 영역으로 끌어올려 통합하는 현명함을 갖추십시오. 비트겐슈타인의 가르침처럼 삶의 형식을 존중하고 현상학의 가르침처럼 체험의 순수성을 회복할 때 당신은 아는 것과 느끼는 것이 조화된 진실되고 온전한 삶의 방향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깨달음이라도 전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깊은 심리적, 철학적 통찰을 통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큰 영감과 소중한 의견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